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양대 축인 유통과 화학 부분에서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신동빈 회장이 형제이 난 이후 멈춰있던 인수합병 DNA를 되살리느냐에 롯데그룹 제도약이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장면은 미래를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흐름에 롯데그룹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그룹, 그리고 효성그룹 등은 9월 CEO 총회를 열고 수소기업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소기업 협의체 발족을 위해 정의선 회장, 최정우 회장, 최태원 회장, 조현준 회장은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신사업을 같이 잘 추진해보자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 그룹은 앞으로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그룹들까지 이 수소기업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하나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등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도 롯데케미칼을 통해 수소 관련 사업을 넓히는 데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만 해도 에어리퀴드 코리아, SK가스 등과 함께 수소 관련 사업 업무 협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롯데그룹이 수소기업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드문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배터리 사업에서도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직접 만나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다 보니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서 협력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구도에서도 롯데그룹은 소외됐습니다. 물론 신동빈 회장도 뒤늦게나마 정의선 회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2020년 말에 정의선 회장을 경기도 의왕에 있는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장으로 불러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이를 놓고 롯데그룹이 현대차그룹이 만들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동맹에 참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소재 분야의 협력을 제외하면 뚜렷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이 이처럼 대기업들의 연합전선 흐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그룹들이 탐낼 만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기업별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종연행의 흐름에 소외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며 협력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은 또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1월 이마트를 통해서 SK텔레콤이 들고 있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야구단을 인수한 뒤 클럽하우스라는 SNS를 통해서 걔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 야구를 본업과 연결하지 못하는 롯데를 보면서 야구단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롯데그룹을 도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정 부회장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어떤 소통도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의 위기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롯데그룹 사업의 두 축은 유통과 화학입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2020년에 낸 매출은 모두 47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12조 원, 롯데쇼핑이 16조 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두 사업 부문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3년째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가 모두 위기를 겪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지난해 실적 반등을 이뤄낸 것을 상기하면 롯데그룹의 부진은 좀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유통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커머스 관련 사업인 롯데온의 성과도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디지털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 명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롯데 유통계열사 7곳의 온라인몰을 통합한 롯데온을 출범했습니다. 준비 기간만 2년이 넘고 투자한 자금만 3조 원이 넘는 신동빈 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혔죠. 하지만 롯데온은 트래픽 과부하와 검색 오류 등 기술적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삐거덕했습니다. 결국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평균 19.7%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온은 온라인몰 통합 이전보다 거래액을 7% 정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5%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학사업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과거만 해도 LG화학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톱2 기업이었습니다. 해마다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가 관심사였죠.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사업만 주력으로 하다 보니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다른 부분으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이 새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라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케미칼이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정리하자면 유통 부문은 유통 강자의 반열에서 밀려난 느낌이고 화학 부문은 새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시기를 놓쳤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먹거리까지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디지털 전환과 브랜드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어떤 굵직한 인수합병이나 판을 바꾸는 대담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 안에 재계 10위권은 물론이고 20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의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롯데그룹의 위기는 6년 내내 계속된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중국의 보복,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시작된 경영비리 재판, 그리고 반일 감정 고조로 휩싸였던 불매운동, 코로나19 사태까지 모두 다 롯데그룹을 힘겹게 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위기의 진짜 뿌리는 2015년에 촉발된 형제인환에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은 2015년 초에 롯데그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해 7월부터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형제인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면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격을 연달아서 물리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형제인환으로 받게 된 타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형제인환이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롯데그룹은 어떤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일교포 출신의 사업가가 하는 회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인환을 거치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가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서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생겨났습니다. 롯데그룹의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지배구조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신동빈 회장은 형제인환 이후에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한국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요. 롯데 지주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은 현재도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롯데그룹의 변화를 가로막았던 요인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형제인환 이전만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15년 10월에 삼성 정밀화학과 삼성 BP화학, 삼성 SDI의 케미칼 부문 등을 모두 2조 8천억 원에 사들이는 통 큰 베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통 부문에서도 이미 2013년에 각 계열사별로 흩어진 온라인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온라인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인환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몰두하면서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좀 둔해진 거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위기에 빠진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을 놓고 더 빠른 변화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최근 유통사업의 온라인 전략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나섰지만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에 밀렸습니다. 이를 놓고 롯데그룹이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롯데그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신동빈 회장은 그동안 롯데그룹의 보수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혁신을 거듭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해왔습니다. 신 회장은 올해 초 사장단 회의의 주제를 리싱크, 리스타트, 재도약을 위한 준비로 잡고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과감히 버리고 CEO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사업 혁신을 추진해달라며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바람과 달리 롯데그룹의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제가 롯데그룹에 쉽게 이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 회장이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놓고도 시장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이베이 측이 원한 매각 가격은 약 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인수 가격의 상한선으로 3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놓고 조 단위의 인수합병에서 자칫 크게 베팅을 했다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염려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신세계그룹이 4조 원 이상을 베팅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롯데그룹이 다소 몸을 사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또한 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실무 계열사인 롯데쇼핑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가격만을 놓고 인수합병 의사를 논하기는 힘들다며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제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과거 그룹을 성장시킨 원동력인 인수합병 DNA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애초에 일본식의 보수적 경영기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교코 명예회장의 스타일 탓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지향했습니다. 이른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 롯데그룹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민 회장은 선대 회장과 달리 롯데그룹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롯데그룹을 이끌면서 35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현대석유화학, KP케미칼, 우리홈쇼핑, 대한화재, 두산주류 비지 등 현재 롯데그룹의 주축 사업으로 성장한 화학과 유통, 식품 계열사들이 신 회장의 주도 아래 롯데그룹 산하로 편입된 회사들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밀리면서 롯데그룹의 미래를 놓고 시장의 염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이 제도약의 발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